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15일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특별 사면을 단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네, 아울러 당청 국회 관계에 대해서도 오직 국민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새로운 당청 대야 관계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아 헌법상 대통령의 특별 권한인 사면권을 행사할 뜻을 밝혔습니다.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에 광복 70주년 사면에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특별 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금까지는 지난해 설 명절에 단 한 차례 사면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사면 대상에서는 기업인과 정치인 등 사회 지도층이 제외돼 있어 이번에는 이들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 대통령은 또 회의에서 당청 관계와 대국회 관계를 재정립하는 방안과 관련한 당부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당청 관계나 대국회 관계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지켜나가야 할 기본은 오직 국민을 보고 국민을 위한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임명 직후 회의에 참석한 현기환 신임 정무수석을 향해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당리 당략을 떠나서 진실되고 담백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추가 경정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민간 소비와 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신속한 국회 통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광복절 특사가 수감 중이거나 형이 확정된 재벌 총수들의 사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네, 해당 기업들은 조심스러운 기대감 속에 청와대를 향해 귀를 쫑긋 세우고 있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현재 수감 중이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기업 총수들에게는 박 대통령의 특사 언급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사면 가능성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입니다. 현 정부 들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몇 차례 사면이 거론됐지만 그때마다 유야무야 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민 여론과 정치적 고려에 앞서 기업 총수의 부재가 투자 등에 제약을 준다는 재계의 목소리에 화답해 준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얘기도 흘러나옵니다. 실질적으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다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 부재 중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KT렌탈 인수전에서 잇따라 밀렸고 아버지와 두 형제까지 3부자가 재판 과정에서 구속 수감됐던 LIG그룹도 손해보험까지 매각하며 사세가 위축된 상태. CJ그룹 이재현 회장처럼 형이 미확정 상태인 총수들은 사면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표정입니다. 기업들은 사면이 최종 결정되기까지 또 한 번 마음을 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기업 총수들만큼이나 특별 사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들입니다.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특사를 공식화하면서 국민 대통합을 거론함에 따라 정치인도 포함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누가 거론되고 있는지 정후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으로 이른바 만사형통, 영일대군이라 불리던 이상득 전 의원. 저축은행에서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돼 1년 2개월의 형기를 모두 채운 뒤 2013년 출소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인데 심려에 끼쳐서 죄송을 따릅니다. 왕 차관으로 권세를 떨쳤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역시 민간인 사찰 지시와 원전 비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 생활을 한 뒤 지난해 11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MB정부의 마지막 실세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3년 6개월의 수감 생활을 마쳤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이른바 좌희정, 우광재로 대표되던 두 사람도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참여정부 말미
코드 사면 논란 속에 특사에 포함됐지만 특사 때마다 단골로 거론돼온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마지막 명단에선 늘 제외됐습니다. BBK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복역한 뒤 만기 출소한 정봉주 전 의원도 사면 대상으로 오르내립니다. 박 대통령은 생계형 사범을 제외하고는 기업 총수나 부정부패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았던 정치인들의 특사엔 유독 인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광복절 특사 단행의 이유 중 하나로 국민 대통합을 언급한 만큼 지금까지와는 다른 결단이 이루어질지 정가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미국에서 마약 사범은 종신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아왔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마약 사범 46명에 대해 감형을 단행했습니다. 네, 이 혜택을 받은 이들에게 친서까지 일일이 전달했다고 합니다. 워싱턴에서 김범현 특파원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미국 대통령도 특별 사면이라는 고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마약 사범으로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인 46명의 마약 사범의 감형을 단행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감형은 전과 기록이 모두 없어지는 사면과 달리 형기를 단축해 석방하는 조치를 뜻합니다. 이번 감형은 사법 시스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즉, 현재의 기준에 따라 선고를 받았다면 이미 형기를 마쳤을 사람들을 이번 감형 대상에 포함했다는 게 오바마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실제 46명의 마약 사범 대부분은 코카인 등 마약을 유통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다 체포된 사람들로 이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4명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ut I believe that at its heart, America is a nation of second chances. And I believe these folks deserve their second chance. 나아가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11월 10일 일제히 석방되는 46명의 마약 사범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삶을 바꿀 잠재력을 보여줬다는 선정 배경과 함께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켜 감형에 회의적인 사람들이 틀렸음을 입증할 것으로 믿는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이번 조치로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 모두 89명의 감형을 단행했습니다. 임기 중 모두 226명을 감형한 린든 존슨 전 대통령 이후 반세기 만의 최대 규모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사법 시스템 개혁의 일환으로 오는 16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오클라호마주의 교도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김범현입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단독 출마한 원유철 원내대표 후보와 김정훈 정책위 의장 후보를 새 원내 지도부로 합의 추대합니다. 오늘 의총에서 열리는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보궐선거는 당헌 당규에 따라 투표를 하지 않고 합의 추대 여부만 결정하게 되며 경선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참석 의원들의 박수로 합의 추대 여부가 정해집니다. 원 원내대표는 합의 추대 확정 후 원내 수석 부대표 인선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 오늘 취임 1주년을 맞는 김무성 대표도 내년에 치러질 20대 총선 승리와 탕평을 양대 원칙으로 삼은 김무성 2기 체제의 당직 인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새정치연합은 당무위를 열고 혁신안을 표결로 의결해 중앙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사무총장제 폐지를 비롯해 당원 소환제 도입과 부정부패 연루당직자의 당직 박탈 등 혁신안에 따른 당원 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29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혁신안은 경론 끝에 1차 관문을 통과했지만 개파 간 간극이 큰 것으로 보여 오는 20일 중앙위 논의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